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르비텍 이슈들하고 주가의 흐름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종목들 영상으로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비텍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죠.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 실시간 뉴스나 이슈도 공유해드리고 이렇게 시황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검색식 포착 종목들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때는 딱 요런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지난 이제 9월 17일에 올려드렸던 이제 CTK라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는데, 이제 보시면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올려드렸던 9월 17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17일 수요일이었고 이후에 하루 만에 약 10% 가까운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죠.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들만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CTK 말고도 이제 금강철강이라는 종목도 이전에 올려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9월 9일에 올려드렸었던 검색식 포착 종목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고요.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바로 신호 3개가 겹쳐서 떴던 이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20%가 넘는 강한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렇게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 들어오시면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르비텍이 소폭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르비텍이 사실 뭐 흐름들이나 방향성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는 가운데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흐름들을 전환시킬 만한 거래량이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에서는 이제 오늘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좀 시장을 끌고 갔던 이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는 하루였고, 원전주들도 오늘 좀 약세의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에 어떤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섹터가 일부 좀 쉬어가는 그런 가운데 원전주인 오르비텍도 일부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전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얼마 전에 이제 전고점인 이 7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죠. 그래서 일전에 이제 한번 급등을 보이고 여기서 정체돼 좀 박스권 흐름들 속에서 쉬다가 지금 2차 상승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서는 2차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을 보일 때 신한투자증권에서 두산에너빌리티, SMR 등 성장에 4분기도 호조로 보일 것이다, 이런 이제 리포터나 이런 것들이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등 성장 산업에 기반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이제 10만 원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10만 원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2차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원전 기자재 관련주들이라든지 그 원전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HJ중공업이라고 이 조선주인데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이전에 HJ중공업이 2,000원대에서 거의 만원대까지 한 5배 정도 올라간 뒤로 옆으로 이렇게 좀 정체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저점 대비 5배나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또 옆으로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신고가를 뚫어버리니까 이후에는 더 큰 상승이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떤 2차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졌던 부분이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런 어떤 2차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최근에는 좀 주가가 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에 들어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2차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한전기술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일전에 6월 달에 한번 급등한 뒤로 옆으로 좀 정체되고 있죠. 이 종목은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흐름들을 잘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가 2차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우리기술도 신고가를 뚫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한전 KPS나 이런 이제 종목들도 대표적인 어떤 원전주로서 일전에 6월 달에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이제 같이 또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오르비텍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종목도 6월 달에 상승 이후에 현재는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면 그 흐름들 속에서 당연히 상승 파동을 확장해 갈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처럼 계단식으로 꾸준히 추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어떤 이슈가 한번 터졌을 때 상한가나 이런 급등을 통해서 이런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왜 못 따라가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못 갔던 그 흐름들을 한순간에 이제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을 통해서 시세에 반영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이 뭐 한 4,000원대 초중반 요런 자리에서 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한 번에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시세나 이런 것들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보면 이 종목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어요.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뭐 횟수로 5년째 하락을 한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도 들어왔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강한 수급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은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이 종목의 반등이 20주선 부근에서 만들어지느냐, 노란색 선 부근인 20주선에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좀 더 밀려서 60주선에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보통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연속되는 종목들, 그리고 장세나 이런 것들이 좀 좋거나 그러면 보통은 20주선에서 돌려간다라고 보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60주선까지 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20주선은 살짝 이탈이 됐고, 그렇다고 60선과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5주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5주선을 종가 기준으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주봉상 지난 6월 달 이후로 5주선이 깨진 이후로 단 한 번도 5주선이 회복된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 상승으로 인해서 이 5주선을 회복을 하면서 단기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또는 만들어지는지, 그런 토대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돌려나가는 흐름들, 3,300원 부근, 요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 3,3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60선 부근인 한 2,800원대 부근, 이런 부분에서 2차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60선이 유동적으로 계속 뭐 주가 지날 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가격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요. 그냥 한 60주선 정도가 2차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3,300원대가 한 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2,800원대니까 한 요 자리 정도가 2차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한번 바닥을 찍고 돌려나가는 흐름들은 반드시 좀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들이 어떤 주도한다 또는 뭐 기관들이 주도한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형주,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움직일 때는 이런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 시세나 이런 것들도 강하게 만들어내지만, 이들이 시세에 개입을 하지 않을 때는 철저히 소외된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세력들이 좀 개입하면서 거래량을 좀 터트려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어떤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뭐 세력이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주가를 올리면서도 이렇게 매집을 하지만 주가를 밀리면서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세를 또 붙이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은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1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이고, 보편적으로는 한번 올리고 누른 다음에 다시 반등 시세를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오르비텍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 시세를 주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 구간에서 팔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음봉 터진 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 매도를 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 물량들을 다 뭐 팔지 못했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또 떨어지면서 매집을 하고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고 다시금 또 시세를 붙여서 올리면서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고점 왔을 때 털지 못했던 물량들을 나머지를 털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세력들의 어떤 물량도 여전히 털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지루한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어떤 방향 전환과 함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터지는 시점, 이런 시점이 어느 구간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전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수요 급증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력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은 원전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원전주 하나 정도는 가져가다 보면 결국에 뭐 미국에서 원전주들이 뛰어서 국내 원전주들이 움직이던, 아니면 뭐 또 원전 관련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번 움직이던, 원전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들고 있으면 반드시 어느 일정 시점에 또 부각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테마성 그런 흐름들,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최근에 어떤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3, 4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상승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것들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동안에 물려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닐까 싶고, 어느 정도 이런 하락 추세나 이런 것들도 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수직은 아니죠. 급격하게 좀 떨어졌다면, 최근에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뭐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 솟으면서 추세가 한 번에 또 바뀌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런 어떤 시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3,300원, 2차적으로는 60주선 위치한 2,800원 정도가 기술적 가격 지지선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르비텍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실시간 뉴스, 이슈들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검색식 포착 종목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률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